2008년 여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무더위와 습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 가족이 낯선 땅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게 된 사연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현지에 도착한 가족은 한국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넓은 중정과 고풍스러운 목재.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이 집, 그러나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공포스러운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연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너무 덥고 습한데 묘하게 싸늘한 느낌이 들었죠. 동남아시아 특유의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이 차가운 기운은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손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바로 중정, 즉 건물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정원에서 피어오르는 섬뜩한 타는 냄새였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태우나? 하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정원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재가 쌓인 흔적도 불을 피운 자리도 없었죠. 아무도 없는데 타는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마치 과거의 잔재처럼 알 수 없는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이삿짐 정리로 고단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연자는 잠결에 또렷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꿈이거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하고 생생했습니다. 응응.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고 작은 소리.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슬픔이 담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집에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른 3명만 사는 집에 이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사연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피곤함에서 오는 환청일까요? 아니면 이 집이 가진 또 다른 비밀의 단서일까요? 며칠 뒤 가족은 새로운 집에서의 시작을 기념하며 거실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찍힌 사진, 그러나 현상된 사진을 본 순간 가족 모두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 뒤쪽 벽과 창문 사이에 마치 불에 탄 듯한 섬뜩한 얼굴이 비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림자가 이상하게 비친 줄 알았어요. 빛이 잘못 들어갔나? 착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어쩌면 사진관에서 현상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또렷하게 눈, 코, 입이 다 보이더라고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얼굴이 기괴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연자의 증언은 소름이 끼칩니다.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왜 불에 탄 듯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웃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웃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조롱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비웃음이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사진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 집에 심상치 않은 존재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연이은 기이한 현상과 소름 끼치는 사진으로 불안에 떨던 사연자의 아버지는 결국 현지에서 최신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를 침입자나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와 알 수 없는 기운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가족은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15분. 바로 사연자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시간대에 중정 한가운데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성인 남성만큼 컸지만 얼굴은 없었습니다. 마치 형체만 존재하는 검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움직임도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한 기이한 형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열화상 카메라가 이 그림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에 감지되어야 하지만 이 그림자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처럼. 이 영상은 가족의 불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과연 그 정체불명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은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그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 그 집 오래전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는 가족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대체 어떤 소문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소문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점점 더 깊어지는 미스터리 속에서 사연자의 아버지는 결국 현지 경찰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집과 관련된 미제 사건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의 충격적인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의 암울한 시기. 그 저택에는 일본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전쟁 물자를 관리하는 상인이었고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함께 이 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광기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말기 일본군은 패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현지 인도네시아인들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시대의 경랑 속에서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이 저택에 무참히 불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화염은 저택을 집어삼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본인 가족은 그대로 화염에 휩싸여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불길 속에 갇혀 사라졌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화범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불에 타 시신을 처리하기를 두려워했고 결국 저택의 중정에 급히 매장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타는 냄새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불에 탄 얼굴을 사진에서 보고 중정에서 그림자를 보았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끔찍한 과거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사연자는 말합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우리 집 안 어딘가에, 그것도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고 생활하는 바로 그 중정 아래에 누군가 묻혀 있다는 거잖아요. 매일 밤 우리가 잠드는 바로 그 아래에 불에 타 죽은 시신이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들이 언제든 땅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족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가족은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 의식을 치르며 위로를 구했지만 기이한 현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옥죄는 듯 그 빈도는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바로 전날 밤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고요한 거실 벽에 갑자기 누군가 손가락으로 긁어쓴 듯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벽 위 마치 검게 그을린 듯한 섬뜩한 글씨. 그것은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まだ帰れない 아직 돌아갈 수 없다. 이 메시지는 과연 누가 남긴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아니면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이 마지막 메시지는 가족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선사했고 결국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한시도 머무를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현지 민속학자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오래전부터 영혼이 죽은 장소를 맴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물을 두려워하며 불에 타던 그 순간에 영원히 갇힌다고 전해지죠.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끔찍한 순간을 반복해서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입니다.
이 가족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아직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아마도 그들이 죽은 그 비극적인 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화염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혹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고통과 한이 서린 영혼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이겠죠. 그들에게 이 저택은 안식처가 아닌 영원한 감옥이었던 겁니다. 민속학자의 말은 이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섬뜩한 해석을 제시하며 더욱 깊은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사연자의 가족이 끔찍한 경험을 했던 그 저택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으려 합니다. 혹독한 여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중정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와 함께 애처로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벽에서 검게 그을린 글씨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그 집에서 들린 목소리는 정말 그 일본인 가족의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한 맺힌 영혼이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걸까요? 전쟁이 남긴 비극적인 망령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일 뿐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공포일까요? 이 이야기는 과연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든 상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집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돌아가지 못하고 밤마다 같은 울음을 토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그 집에서 잠들 수 있을까요? 그 저택의 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미스터리를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